자,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그 공지한 것처럼 오늘은 통일시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몸을 벗을 때까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몸짓들, 모든 애씀들, 모든 노력들이 딱 한 가지를 향해 있거든요.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살고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더라도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인간은 모든 노력과 몸부림의 종착점이, 그게 뭐냐면 자유라는 거죠. 영혼의 자유, 평화, 행복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리고 또 뭐냐면 완전한 만족, 완전한 평화, 사랑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이 자신의 가슴 속에 온전히 담길 때까지는 멈추지 못하는 게 영혼의 속성이거든요. 우리 모든 존재의 그런 속성인데, 어쨌든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이 세상에 태어나가 살면서 오직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 자유, 평화, 자기다운 삶, 오직 그걸 위해서 이게 삶은 펼쳐지고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일시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을 이렇게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인간의 모든 의문도, 추구도, 어떤 영적인 어떤 갈구도 향해 있는 것이 딱 하나라는 거래. 그게 뭐냐니까 마찬가지죠.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그 진리의 땅, 진실의 땅, 완전한 자유의 땅,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흠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을 향해서 질문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의문들이. 그래서 오늘 약간 통일시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보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그 참된 것, 영원한 것, 이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기 마련인 이 유한한 삶 속에 무한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년, 90년인데 한계 지어진 요 시간에, 인생이라는 한계 안에서 영원한 무엇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 건데 그것을 찾고 구하고 또 그것을 어떤 발견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모든 의문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도 뭐냐면 통일시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 뭐 그걸 도라 해도 좋고 진리라 해도 좋고 깨달음이 해도 좋고 진정한 자기 자신, 자기다움이라 해도 좋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것을 향해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행히 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 목표가 발견되든지 아니면은 의문이 해소가 된다면, 아니면 적어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어떤 새로운 자각, 새로운 어떤 이해만이라도 온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통일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통일시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 통일시라는 게, 이 얘기를 해 나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통일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같을 동자에 하나 일자 볼시자잖아요. 보일시자라는 거죠. 통일시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것으로 본다, 또는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일시라는 게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도 이게 이 통일시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통일시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본다,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이다. 동일시가 뭐냐?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것, 이건 뭐냐면 엉뚱한 거란 거죠. 엉뚱한 것. 전혀 엉뚱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 이걸 동일시라 그래요. 동일시라 그러는데 엉뚱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자기로 동일시한다는 말인데 그 엉뚱한 게 뭐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이 화이트보드를 자기로 나 자신으로 보는 엉뚱한 거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 엉뚱한 거 말하자면은 화이트보드를 자기 자신으로 봅니까? 자, 요 대목에서 이제 그 음소거를 아니요. 해제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아닌 엉뚱한 것 걸 자기 같아요. 자신으로 보는 걸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화이트보드를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걸 가리켜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그래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뭐고 이게 화이트보드 해서 이게 똑같은 하지 말고 그러면 이 휴지를 자기로 동일시해서 보는 걸 가리킬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또 이게 눈을 이렇게 밖으로 돌리면 저기 바라보이는 나무를 자기로 동일시해서 그걸 자기라고 보는 것을 가리킬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죠? 그리고 뭐 하늘을 자기로 동일시하는 그것도 아니고 엉뚱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걸 동일시하라 그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나 휴지나 또는 어떤 바깥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새나 건물이나 그런 걸 자기로 보는 걸 가리키지 않죠. 네. 그렇다면 네. 무엇을 자기로 보는 걸 가리킬까요? 나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뭘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 걸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 생각 또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 일상적인 행동?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냐면 이 휴지도 아니고 내가 이 말을 좀 이렇게 어벙하게 하는 그런 거인데 이것도 뭐냐면 동일시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걸 가리키니까 근데 이 자기 자신이 아닌 걸 그 엉뚱한 걸 자기로 본다는 거지. 이걸 동일시라거든요. 그 엉뚱한 것을 예를 든 게 뭐냐면 화이트보드도 아니다. 무슨 이렇게 우리 눈에 바라보이는 그 어떤 것도 자기라고 여기지 않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라고 네. 여기는 게 뭐 하나 있잖아요. 뭐죠? 나. 이 몸뚱어리, 어. 이 몸.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어떤 것도 자기라고 여기지 않는데 이 몸은 자기라고 여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이 나고 이 육체가 나고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어떤 생각, 감정, 느낌들도 다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동일시로부터 자유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동일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보는 건데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엉뚱한 걸 자기로 보는 건데 그 엉뚱한 게 뭐냐? 이 몸이라는 거지. 이 몸을 자기라고 여기고 또 뭐냐면 이 몸에서 나타나는 온갖 생각, 감정, 느낌들도 다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라 그래요. 그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신 보는 거 뭐냐면 몸과 마음을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동일시라거든요. 자기 동일시라고 얘기는 그건데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니까 누구나 다 이 몸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느낌들을 다 자기로 안다는 거죠. 이 당연히는 안 돼.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자기라고 얘기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모든 걸 다.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나로 보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이 몸이 나고 이 마음이 나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이 동일시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엉뚱한 걸 자기 자신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니까 뒤바꿔 얘기하면 첫 시작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몸과 마음이 나다. 이건 동일시가 아니고 나지. 뭘 잘못 엉뚱한 걸 동일시한 게 아니고 이거 가장 정확하게 나를 나라고 표현하는 거지 라고 이해한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것이 동일시고 전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이다. 엉뚱한 걸 자기 자신으로 이긴 것이다. 뒤바꿔 얘기하면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다. 엉뚱한 것을 동일시한 착각이요 오해다. 이게 이제 동일시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이 말이 뭐냐면 잘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도전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상식,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그런데 이런 주제를 끄집어낸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그냥 상식이 된 이게 과연 그게 그럴까? 과연 나는 이 육체고 내 마음이고 이런 것일까 하고 한번 되짚어 들어가 보고 싶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뭐냐면 나는 틀림없이 이게 나고 언제 몇 년 몇 월 태어나 가지고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이게 내가 아니라면 그럼 난 뭐지? 진짜 내가 뭐지? 하는 의문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의문을 따라가다 보면 동일시로부터 자유의 길을 찾아가다 보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말하자면 진정한 자기 자신, 모든 의문과 질문의 끝, 완전한 해방,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일시는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시작해놓고 이 바탕에서 또 뭐냐면 동일시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자신을 행위자로 보는 것, 행위자로 여기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나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동일시를 한 게 그 나중에는 이렇게 착각임이 드러나겠습니다만 그게니까 뭐냐면 두 번째는 동일시랑 같은 말이 그 바탕에서 자신을 행위자로 여기는 것이라. 행위자가 뭐냐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느끼고 잠을 자는 것도 내고 깨는 것도 내고 숨 쉬는 것도 내고 똥 누고 싶고 걷는 것도 내고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주체로서의 내가 있다. 이게거든요. 이게. 이 육체와의 동일시에서 비롯돼 가지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 자신을 행위자로 여기는 거. 뭐냐면 이건 모든 행위의 주체로서의 내가 있다. 삶을 살아가는 주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나다. 내가 한다. 이게 이제 자신을 행위자로 여기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보면 동일시를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풀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또 자신을 내가 자신을 행위하는 자로 모든 행위의 주체자로 동일시하는 거. 내가 한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배고픈 것도 나고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느끼는 것. 동일시의 의미를 이렇게 풀었는데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느끼는 것이다. 분리된 개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존재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나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존재. 이게 이제 분리된 개인이거든요. 다른 어떤 존재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나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걸 분리된 개인. 어떤 것과는 다 분리된, 다 다르고 자신만의 독특한 독립된 어떤 인격을 갖춘 어떤 개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느끼는 걸 동일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쉽게 뭐냐면 이 분리된 개인은 다른 모든 존재와는
이 확연하게 다르다, 구별된다라고 느낄 때에 이 휴지하고도 다르죠, 그죠? 이거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화이트보드하고도 확연히 구별되지.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물들하고도 확연하게 구별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확연히 구별되는, 모든 존재, 모든 사람하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분리된 개인이라고 있는데, 얼굴도 다르지, 그죠? 이름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사람 환경도 다 다르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나만의 어떤 이런 모양과 형상과 어떤 성격과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와도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개인으로 느끼는 것을 이제 동일시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동일시로부터의 자유, 동일시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럼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 얘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내가 더 이 얘기를 진행시켜 나가기 전에 가만히 보면은 이 말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서로 매치가 잘 안 되는. 왜냐하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몸과 마음을,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잠자고, 내가 생각하고, 어떤 감정도 이 내 감정이고, 행위의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내가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당연히 뭐냐면 니하고 내하고는 다르고, 모든 다른 어떤 사물들뿐만 아니고 뭐 그냥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존재,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인생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당연한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동일시죠.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로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온갖 착각들 혹은 오해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의심의 여지조차 없이 없는 거지. 원래 이런 거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하나씩 되짚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탐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착각이었구나, 오해였구나,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만약에 발견되어진다면, 이를 통해서 이게 발견되어진다면, 그래서 동일시라고 하는 아주 깊은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해서 깨어남이라 해도 좋고 깨달음이라 해도 좋고 약간 여러 가지 표현은 진실을 바라보게 되는, 삶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내가 엉뚱한 어떤 존재하고 자기 동일시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이게 오히려 더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 이 엉뚱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한번 발견해 나가보자는 거죠. 이걸 그래서 하나씩 우리의 어떤 착각과 오해를, 그게 착각이었고 오해였음을 드러내는 쪽으로 한번 서로 문답해 가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로 보고, 이거 몸과 마음, 이게 나다,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요 어떤 그 첫 번째 진술에서 보면 엉뚱하게 자기 동일시한,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진짜 나는 뭐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찾아보는 어떤 그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약간 첫 번째 먼저 돌아가서 이 몸이 나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에게 이제 뭐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또는 어떤 사람한테 오늘 우리 은경기 씨도 오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번 해달라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소개할 때 맨 먼저 뭐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자기가 누구인가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얘기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이게 작동하고 이게 작용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내가 누구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하려면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요.
작동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바탕에서 이름, 다가 나오는 건데 그게 뭐겠습니까? 생각, 생각이죠. 이름이요. 기억, 생각. 생각이죠. 생각. 왜 기억입니다. 기억인데 자기 소개를 이래 하라 그럴 때에 예,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설랑은 이걸 딱 하려고 하면 먼저 작용해야 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딱 일어나야 그다음 뭐냐면 제 이름은 김기태고 나이가 나오거든요. 나이가 이게 내가 몇 살이다, 60 하나다, 60년 동안 살아온 어떤 그게 딱 나오고 그다음에 뭐냐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뭐 등등이 쭉 나오거든요. 이미 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이제 성별은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은 더 너무나 깊이 이제 그렇게 있는 거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어디에서 태어났고 고향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살아온 여정이 어떻고 가족 관계가 어떻고 지금 사는 곳은 어디고 부터 해서 내 자식은 어떻고 뭐 직업이 뭐고 뭐 성격이 어떻고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또는 자기 소개서라는 걸 쓸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년월일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그 모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먼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다라는 자기 소개가 쫙 나오는 그 첫 작동이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 딱 일어나야 그 다음부터 쫙 어떻게 살아온 게 펼쳐진다는 거죠. 펼쳐진다는 건데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생각을 일으켜야 내가 누군가가 이름이 나오고 쭉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과 기억이죠, 그죠? 아까 이 호복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먼저 딱 기억이라는 건데 일어났을 때에 나라는 이미지가 쫙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시간도 어떤 살아온 여정도 쭉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바꿔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 생각이 없으면 그 나는 어떤 형태로도 그려지지 않는 이름이 뭔지 이름을 얘기하는데도 이 생각이 나와야 되거든요. 생각이 나야 기억이 나야 김기태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여간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타나면서 비롯되어지는 그림이요, 영상이요, 이미지요. 그런 것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과연 생각하면 있고 생각 안 하면 없는 전혀 그려지지도 않고 감도 안 오는 그게 난가? 그게 진짜 난가? 이런 의문들은 이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이렇게 봤냐면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고 너무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서 비롯되는 게 그려지는 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생각과 동일시 돼가지고 그 생각이 그려내는 게 당연히 나지. 젊을 때는 내가 일이 안 생겼는데 늙으니까 일이 생기고 뭐 붙어니까 전부 이게 기억이거든요. 생각이고. 그래 되는 건데 이 생각이 일어나면서 아니 그럼 나는 뭐냐면 생각과 기억 속에만 있는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그 생각과 기억 속에서는 뭐냐면 탄생도 있고 그죠? 뭔가 그림도 다 있고 또 뭐냐면 과거가 있으면 미래가 있는 게 언제 어떻게 죽고 싶다라든지 약간 또 미래도 그려지는데 그게 이제 있다가 없고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난가? 요 대목에서 한번 여러분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가만있어 봐. 물어보기 전에 좀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내가 있고 나라는 어떤 데가 쫙 그려지는데 내가 아는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이 생각 속에만 있는 기억 속에만 있는 그렇게 나라고 지금까지 나라는 어떤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떤 이게 확실하다고 믿었던 그게 생각과 기억 속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란 말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또 이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이게 어때요? 일단 한번 그렇게 의문이 하나 이렇게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질문을 다시 했어요. 다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전번에도 한번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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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하는 그 대답이 뭐 뜻입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대답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몰라요 되는데, 그 몰라요 하는 대답이 깝깝함을 유발하거나 좀 무겁거나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편하게 나올 대답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내가 살아온 이 세월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떠오를 수 있겠는데, 몰라요 하는 대답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금방 대답하지 말고 조금만 틈을 가지고 요 질문을 자기한테 딱 적용시켜 보십시오. 딱 적용시켜서 적용시키면 참 좋겠다 싶은 것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도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름이라는 것도 기억이거든, 배운 거거든요. 그것도 생각이죠. 그러니까 얼른 대답하라 하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그 질문을 자기한테 딱 이렇게, 그것도 인연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더 이것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전부 생각이잖아요. 이름이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라고. 사람, 인간, 뭐 어떤 것도 다 딱 일으키면 이건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혹은 나는 누구지? 만약에 인연이 닿았다면 이렇게 그때 생각이 뚝 끊어졌을 때,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생각이 멈춰졌을 때, 그때 말하자면은 생각 이전의 자리랄까,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 바탕이 턱 문득 드러날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도 없고 헤아림도 없는데 그냥 알게 되는 어떤 무엇, 그 어떤 이름도 갖다 붙일 수 없는 건데 그게 문득 드러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육조 해능 대사가 나무를 산에서 해가지고 설랑 시장에 내다 팔고, 그 시장에서 이제 내다 팔고 어떤 관숙사, 그 물건을 샀던 사람 집 곳간까지 그걸 부엌까지 그 나무짐을 내다 주고 돈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사랑채에서 어떤 선비가 글 읽는 소리, 무소주의 생기지 마라, 머무르는 방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깨달음을 얻거든요. 한소식을 해요. 한소식을 하고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뵙고, 그 다음에 오조 홍인대사가 8개월 동안 그 절 방앗간에서 일하라 하고 하거든요. 근데 방앗간 8개월 뒤에 오조 홍인이 찾아와가지고서 나는 곡식은 좀 무르익었더냐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삼경에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
그 찾아가가지고 그냥 금강경을 들으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거든요. 깨달음을 얻고는 5조 홍인이 6조 현행한테 이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실 끝에 매달린 목숨과도 같아. 곧 이게 늘 해하고 6조의 법통을 빼앗아갈 놈들이 생길 거니까 빨리 피해서 남쪽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6조 현행이 도망가고요. 이 야밤에 도망을 가고 홍인이 뭐냐면 그 나루토까지 배웅해 주거든요. 그리고 가서 3년 동안 입 다물고 살아라. 침묵해라. 위험하다고. 근데 그 3년이 15년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6조 현행이 이제 도망갈 때에 5조 신수가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 6조 현행의 그 법통을 빼앗아오라 이렇게 보내거든. 그 200명의 사람이 쫓아가는데 그 중에 뭐냐면 해명이라는 나중에 이름이 도명으로 바뀝니다만 해명이라는 사람이 전직 장군이어가지고 누구보다도 지리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빨리 이 해능을 쫓아가거든. 그 해능이 도망가다가 자기를 쫓아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걸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쫓아오는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 싶어가지고서는 나중에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앉는단 말이죠. 앉는데 그 앉자마자 이제 뭐냐면 그 해명이 도명이 쫓아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해능이 말하죠. 네가 갖고자 하는 나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이 6조의 법통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 하고서는 옷과 가사 지팡이를 이렇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도명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런 껍데기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진리를 도를 법을 듣고 싶어서 왔다. 제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를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때 보세요. 대화를 한번 보세요. 대화를 뭐냐면 그때 해명이 뭐라 하냐면 좋아. 당신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이었다면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하여간 그러면 앉아라. 이러니까 잠시 침묵하고 난 다음에 해능이 도명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까? 라고 물어요. 성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때 도명이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이 세상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한순간 생각이 뚝 끊어지면 저절로 드러나는 게 우리는 모든 생각 때문에 이 분별 때문에 이 세계의 실상을 보지 못해요. 아까 얘기하면 당신 누굽니까 물었을 때 한 생각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나라는 게 그려지거든요. 이건 생각 속에 있는 이미지일 뿐이죠. 실제가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늘 기억되어 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적되어 온 허상인데 허구인데 우리는 너무나 생각과 동일시돼 가지고 어떤 기억과의 동일시 속에 살다 보니까 뭐냐면 당연히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을 때 쫙 나오는 내 이름은 뭐고 이게 나라고 이긴다고. 그리고 이 몸이 나라고 이기고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로 통일시 여기는 게 이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뭐냐면 늘 진실 속에 살면서도 진실을 알지 못하는 늘 평화 속에 있으면서도 평화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통은 티끌만큼 없는 이 완전한 지복 속에서 늘 고통으로 허덕이는 삶을 산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 하나 의심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진리가 여긴데도 불구하고 꿈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다시 돌아올게요. 해능이 물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까? 할 때 그때 뭐냐면 생각이 떡 끊어진 상태에서 생각이 멈춘 상태에서 문득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말로 표현 안 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고 무엇이다 하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이게 툭 드러나면 누구나도 분명하게 알게 돼요. 확연하게 생각 이전의 자리를 생각 이전에 펼쳐진 이전에 본래 있던 그것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데 그리고 뭐냐면 도명이 말하기를 이것 말고 다른 비밀이 있습니까? 뭔가 자기한테 한 소식 공개라. 이것 말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해능이 물어요. 뭘 알았느냐 물었더니 도명이 하는 말이 이거든요. 사람이 물을 마심에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문득 뭔가 하나 보고 알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사람이 물을 마심에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이게 도명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들은 그 해능이 뭐라 하냐면 이제 너와 나는 같은 존재다 하면서 말하기를
그 다음 말이 얘와 대화에서 혜능이 도명한테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스스로 잘 보호하고 지니십시오. 보림하는 말이 거기 나오는 스스로 잘 보호하고 지니십시오. 문득 알았다고 해서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생각이 또 끊어지면 생각이 멈추면 이 세계의 실상은 생각 이전이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이 표현을 그렇게 해봅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건데 그때 본인 스스로 알게 돼요. 내가 그토록 찾던 내가 이거이구나. 더 이상 찾고 볼 것이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이 나는 내가 아니구나. 이 짧은 한순간에 확 다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이 세계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이해했던 이런 세계는 이게 아니구나. 짧은 순간에 이해할 수 없이 쫙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뭐냐면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본성을 한번 본다. 견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혜능이 한 말이 스스로 잘 보호하고 지니십시오.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지. 지금까지 허구의 세계 속에 허상의 세계 속에 꿈의 세계 속에 살다가 이제 슬핏 진실을 봤으니까 이걸 잘 지니고 보호하고 하라 뭐 그렇게 표현한 건데 다시 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제 이름은 김기태고 나이는 몇 살이고 내 고향 어디 태어났고 이게 자기라고 봐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주의 있게 살펴보면 한 생각 일어나야 그림이 쫙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 생각 속에는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이게 나냐는 거지. 이렇게 허망하고 생각할 때만 존재하는 이게 나일 수는 없거든요. 너무나 생각과 동일시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그리는 그림이 나라고. 그게 자기 동일시예요. 엉뚱한 것을 자기라고 여기는 그런 동일시인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이게 당연하지.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뭐 어떤 고통을 겪고 내 성격은 어떻고 그게 꿈이라는 사실이죠. 이 꿈에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진실을 보고 살아야 돼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쨌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꿈만 꾸다가 갈 수는 없어요. 나는 태어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전이거든. 영원한 존재예요. 뭐라고 규정되거나 특정으로 어떻게 정의 내려질 수 없는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만 비롯되는 나는 낯이 아무것도 아닌 이 얘기를 한번 밝혀보자는 건데 우리의 진실을 보자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질문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나타난다는 거죠. 쫙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제가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어쨌든 생각이 진실로 딱 멈추면 이렇게 탁 드러나는 이건 너무나 확인해서 그냥 적각할 수 있어요. 적각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인연이 닿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건데 요 대목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내가 누굽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익숙하단 말이죠. 이렇게 늘 살아왔거든.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의문을 하나 던져보는 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늘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자기 규정,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이게 과연 나냐 하고 설랑은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건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그걸 떠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생각을 안 일으켜 보면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드러나는 게 이 자리가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어떤 몸짓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이 현재의 경험 속에서도 완전히 그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니까 이게 이 진실의 바탕, 말하자면 그 영원한 바탕 위에서 온갖 것이 나타나거든요. 산이 나타나고 이 몸짓이 나타나고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나마 한번 생각 이전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뭐냐 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지? 할 때 딱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요게 진짜 나거든요. 그때 인정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생각이 딱 나타난 것과 동일시돼 버려. 생각이 곧 나는. 그래가지고 신랑은 쫙 나가면
요 몸이 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온 나라는 게 딱 정의가 돼요. 요 피부 안은 나고 요래 되는 건 내가 누구다가 딱 등장되면 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서 나가 나타났잖아요. 나가 생겼잖아요. 요 과정도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데 내가 생기면 이걸 동일시라고 하죠. 이게 나라고 믿으면 동시에 나 아닌 것이 쫙 나타나요. 이게 내가 아니면 나 아닌 것도 동시에 사라지거든요. 그게 이제 진실의 땅을 밟는다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요 테두리가 딱 주어집니다. 이렇게 키가 어떻고 이렇게 딱 태워지는데 나가 딱 탄생하는 거죠. 나라는 것이 딱 탄생하는데 생각이 일어나면서 나가 생기면서 동시에 나 아닌 것들이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엄서봐,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바나나. 바나나죠? 바나나. 어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웃어가면서 해야 되지.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바나나라는 것도 생각이 일어나야 바나나가 탄생해요. 생각이 없으면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거든요. 이게 모르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딱 우린 바나나. 이거 뭐냐면 산 생각, 과거의 기억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배웠던 습득됐던 지식이 어떤 물질가 딱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것이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게 뭐다가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본 게 아니고 과거의 지식들, 경험들, 정보들을 딱 이렇게 딱 보는 거래.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바나나가 나타나요. 이건 바나나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또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를 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뭡니까? 사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나 있으면 사과 나중에 깎아 먹고 바나나 깎아 먹고 하긴데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이따 가위 맞추고 저 혼자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이것도 다시 물어볼게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뭐죠? 몰라요. 몰라요라는 대답도 말로 하지 말고 모른다는 그 어떤 그게 의문의 형태로 남아 아니면 적어도 충격까지는 아니어도 생각을 안 일으키면 모르네 막 이런 식으로 가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런 내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뭔지 몰라요. 뭔가 나타 이게 눈에 보이는 데는 생각이 필요해요.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이게 뭐다 하려면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감각은 뭐냐면 생각 없이 바로 되거든. 근데 생각은 이렇게 뭐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맨 같은 말이죠. 그죠? 생각을 일으키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 한번 보세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이거 하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 하고 뭐 달라요? 생각을 일으키면 당연히 다르죠. 그죠? 명백히 확연히 구분돼.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뭐가 보이는데 감각되는데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 얘기도 계속 해보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생각을 일으키면서 나라는 게 규정이 되거든요. 이게 딱 설정이 돼요. 동시에 생각을 일으키면서 뭐냐면 바나나가 탄생하고 사과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나무, 하늘, 땅, 강, 산 하는 것도 뭐냐면 전부 생각이 일어나면서 저게 뭐다가 되거든요. 한 생각 일어나면서 내가 생긴과 동시에 온 우주가 생겨버려요. 온 우주가 생기거든. 이 세상은 생각이 만들어 놓은 세계라는 거죠.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 놓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생각과 동일시되다 보니까 당연히 저건 살이고 강이고 하늘이고 나는 낮이 저거하면 다르고 더군다나 또 거기서 뭐냐면 나와 나 아닌 것이 나누어지면 동시에 주관과 객관이 생깁니다. 내가 저것을 본다. 이래 되거든.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것도 뭐냐면 중심을 나에 뒀을 때 나 여기에서 저것을 본다가 나와요. 이것도 다 생각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 모든 어떤 규정들, 어떤 그런 이해들이 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펼쳐진다는 거죠. 그 생각에 속은 거라.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계는 나누어져 있지 않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일 수 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구분이 쫙 와버려. 요게 딱 이렇게 이게 그 확연하게 구분되는 뒤에 세 번째 뭐냐면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여기는 것과 똑똑한 건데 그렇게 되면서 나 아닌 것들이 생기는 동시에 또 뭐냐면 이름이 배웠던 지식이죠. 전부 생각이거든요. 과거라는 게 뭐냐면 저건 나무 저건 산 전부 배웠어요. 배운 것인데 뭐냐면 배워서 습득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무 우선 대상을 보면 나무 그러면 저게 진짜 나무고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고 온갖 일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된 건데 그게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분리가 오고 마치 그게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나가 나타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 그 온 우주 만물이 다 생기는 건데 이 대목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덜추어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계는 이 세계의 속성이 뭐냐? 어떤 바탕 위에서 펼쳐진 것이냐? 생각이라는 게 기억이고 분별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 원효 대사가 해골 바가지 물 마시고 난 다음에 한 말로 아주 유명하게 된 말이 뭐냐면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 심생고 종정법생하고 심생고 종정법생 종정법생하고 마음이 일어나면서 종종 온갖 종류의 법이 일어나고 나무다 산이다 강이다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저건 전부 분리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전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심 열고 마음이 사라지니 생각이 사라지니 그 다음 뭐냐면 원효대사는 뭐라고 했냐면 감분분이라 감실 감자에 묻은 분자거든요. 감실과 무덤이 둘이 아니구나 요래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 물을 마셨을 때에 너무나 지친 의상하고 같이 이제 그 당나라의 불법을 구하러 가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고구려 땅으로 이게 육로로 가다가 고구려에서 잡혀가지고 첩자를 몰려가 죽을 고생하다가 풀려나거든. 근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육로로 가지 않고 삼국시대 때니까 아직 뭐 이거 신라에서 백제를 거쳐가 고구려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두 번째는 해로로 가려 그래. 해로로 가는데 어쨌든 백제 땅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첫 번째 잡혀가지고 첩자로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그 기억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낮에는 무덤에 자고 밤길을 혼자 둘이가 걸는 길에 그냥 굶고 막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르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때가 이제 원효가 그래가지고 컴컴한 밤에 도저히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날 또 비가 와가지고 설랑은 막 비도 젖었고 막 몸도 죽겠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래가지고 의상한테 뭐냐면 의상을 좀 씻었다 가자 이래가지고 어떤 쉴 곳을 찾다가 그 첩첩산 중에 그 깊은 밤에 달도 없는 별도 없는 밤에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기라. 뭐냐면 감실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시골에 제사 지내는 막간 이렇게 그 토신 곡신을 모신 어떤 감실 그게 또 보여가지고 이 유명한 잘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거기에 가서 좀 쉬었다. 그 감실이라고 알고 들어간 기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잤지. 자고는 막 유명한 그 새벽에 목이 타는지 방방 목이 말라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막 그 잠결에 손을 더듬어 가지고 살랑은 바가지 물을 마시는 게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는 거지. 마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을 떴단 말이지. 눈을 떴는데 자기가 분명히 감실에 들어가서 잤다고 생각한 것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움푹 패인 무덤에 들어가서 잔 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가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는 그쳤고 안개가 스물스물 기 다니고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뭐 부시시 눈을 뜬 거지. 감시해서 눈을 떠보니까 분위기가 좀 느낌이 이상해. 축축하고 뭔가 음산하고 스산하고 이거 어디지? 하다가 뼈가 있고 막 이런 걸 딱 보고는 여기가 감실이 아니고 오래된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리고 깜짝 놀래가 감시 봐라. 그러면 어젯밤에 내가 마신 물이 무시하고 돌아보니까 해골방에 썩은 물인 기라.
해골 바가지 썩은 물을 마시고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친 듯이 구토를 하다가 이렇게 구토를 하다가 자기한테 질문을 한 거래요. 이 자기한테 질문하는 게 참 좋거든요. 뭐냐면 어젯밤에 그렇게 맛있던 물이 오늘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도대체 뭐지? 하다가 깨달아요. 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막 이래 되는 건데, 그때 깨달음을 얻고 오도송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이 일어나니, 생각이 일어나니 온갖 종류의 법이, 무덤과 감실, 어젯밤에 물 마실 때 깨끗한 물을 마실 때 편안함과 오늘 아침 이 똑같은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온갖 법이 나타났다.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온갖 법이 다 나타났다가 신멸고 간분불이라. 원효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감실과 무덤이 둘이 아니구나. 간분불이라. 감실과 무덤이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원효는 얼른데,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런 뭐냐면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일어나고 신멸고 마음이 사라지니 종종 법멸이라.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사라지니 생각이 사라지니 온갖 종류의 법이 다 사라지더라. 그 말이거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주목을 보고 이걸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건데, 어쨌든 간에 생각을 일으키니 내가 등장하고 생각을 일으키니 우주 만물이 다 등장하거든요. 이 생각이 만드는 세계래요. 세계는 원래 이래 돼 있고 이게 진실이고 현실 세계고 이게 이래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고, 이게 아니라 너무나 뜻밖에도 생각이 만들어내 놓은 세계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각이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저는 김기태고 이름은 뭐 나이는 얼마고 이 법이잖아요. 온갖 구별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내 고향은 어디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신멸고 마음이 사라지니 그게 싹 사라져버려. 나도 사라지고 온 우주 만물도 사라지고 구분이 사라져버려. 뒤바꿔 얘기하면 생각이 일어나면서 경계가 딱 생겨버리고 각각 다 이제 따로 있는 걸로 다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했을 때 바나나 생각이 일어나야 이게 무엇이다가 되듯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그래 살아왔던 이 생각의 흡우성을 한번 들춰내봄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생각 이전의 자리, 근데 진짜 나,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찾아서 자기로 살아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게 나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요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통도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가지고 산 생각이 일어나면서 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뭐냐면 요거는 대성찬이라는 책을 쓴 지공화상이라는 사람이 쓴 대성찬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뭐냐면 단능 불기오화 다만 단지 뭐냐면 능이 나오자 나왔자거든요. 나다 하는 생각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다 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열반법식 상포라. 단지 뭐냐면 나다 하는 그 한 마음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열반 가는 게 뭐냐면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라는 게 뭐냐면 번뇌의 불이 꺼진 거, 모든 고통과 괴롭이 다 꺼진 거. 열반의 법식, 진리 음식으로 상포, 언제나 배부르다는 거죠. 단지 나다 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열반, 해탈, 모든 고통, 괴로움,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그 진리의 음식으로 언제나 배부르리 이 말이죠. 뒤바꿔 얘기하면 동일시 요 하나만 사라지면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게 허구의 세계였고, 진실의 세계는 뭐냐면 이렇게 딱딱 분리된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없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전체로서의 하나, 그게 나라는 거지. 일어난 어떤 생각이나 생각은 곧 분별이라고 하는데 분별이 딱 일어나기 이전, 그게 여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동일시의 착각과 오해를 벗어나서 동일시부터 자유죠.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거. 그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그런 측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것은 문득 생각이 끊어지면 생각이 멈추면 자기 뜻하지 않게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스스로 압니다. 누가 말을 듣거나 책을 읽고 아는 게 아니고 저절로 알아요. 내가 생각했던 나는 아니면 이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나다 너다 할 것도 없고 모든 구분이 사라지니까 전체로서의 하나. 이건 뭐 어쨌든 그건 안 하는데 그건 놔두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동일시의 허구성을 한번 찾아 들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일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 착각이 오래되다 보니까 착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진실이 되어버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쉽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해 봤던 거니까 살아온 뒤니까 알 수 있는 건데 갓난아기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이 얘기도 곧잘 했었는데 갓난아기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하필 그런 모습으로 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났어요? 여러분들이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1961년 음력으로 2월 15일생입니다만 그래 나는 1961년 2월 15일에 태어날래 그래 태어났어요. 뒤바꿔 얘기하면 부모가 내가 요때 나를 낳으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김기태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 그걸 한번 보면 동일씨가 한번 보세요. 그냥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났는데 갓난아기에 태어난 거죠. 그죠? 갓난아기에 태어났는데 외견상 이거는 뭐냐면 이때 태어났을 때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렇죠. 인간들이 어른들이 배운 지식으로서 예를 투사해가지고 아이고 아들 낳구나 딸 낳구나 하지. 야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인식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인식이 없고 그냥 얘가 존재하는 건데 영예는 뭐냐면 내가 태어난 게 아니죠. 한 생명이 이제 생명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개체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때에 분리된 다른 어떤 존재와는 다른 분리된 개인으로 얘기는 그런 존재가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지. 태어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어떤 인식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고 어떤 분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거든요. 있을 뿐인데 요걸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걸 부분이라고 봅시다. 부분이라고 보면 만약 물과 물결 또는 바다와 파도라고 보면 요 파도 한 방울이 딱 나타났잖아요. 모든 존재의 탄생 우리가 일반 이름 붙이는 거 모든 탄생이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영혼의 바다 이 진리의 바다 도의 바다 법의 바다 하여간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없이는 어떤 파도 물결도 물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게 이 부분이라고 보면 이걸 전체로 봅시다. 전체로 보면 이게 나타난 것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근원에도 좋고 이거 뭐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는 건데 근데 뭐냐면 이 나타남이 다른 것들로 보면 이 전체가 부분의 모습으로 타는 거예요. 전체가 부분의 모습으로. 전체가 부분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파도 그 자체가 바다거든요. 물결 그 자체가 물이듯이. 자, 모양에 속으면 분리된 것으로 느껴요. 우리는 사람 인생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난 거는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게 진실은 뭐냐면 전체야. 전체가 부분의 모습. 이 둘이 아니라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파도 한 방울하고 바다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물결하고 물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같아.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은 분리된 개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일 뿐 진실은 전체야. 이 둘이 아니라 같은 전체로 태어났는데 뒤바꿔 얘기하면 모습은 이렇게 분리된 개인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전체라는 거죠. 어떤 구분도 없고 다른 모든 존재도 다 마찬가지라 개새끼면 개도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막 모든 것이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하다못해 그 먼지 티끌 하나가 날아오는 것도 뭐냐면 여기서 나타난 이 바탕에서 나타나는 것
내가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그래 되는 건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지. 여기는 뭐냐면 굳이 이제 얘기하면 전체만 있어요. 부분과 전체가 하나인 이 이름 때문에 계속 부분 전체 하면 또 둘이 있는 것처럼 이름이 한 개, 언어의 한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고 합시다. 그래 되는 건데 이건 뭐냐 여전히 전체라고. 어떤 이름도 없고 남자, 여자 무슨 뭐 어떤 것도 없는 이 어린 아이가 육체가 나야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고 보면 볼 때도 내가 본다도 없고 보는 건 보는데 내가 본다도 없고 들을 때 듣는데 내가 듣는다도 없고 배고픈데 내가 배고파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존재할 뿐이거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름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러면서 뭐냐면 제일 먼저 갖다 붙는 게 이게 하나씩 갖다 붙어요. 어린아이가 손을 이렇게 내밀 때 손을 갓난아기가 말하면 그 위에 대롱대롱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아이들 뭐 이렇게 모빌, 뭐예요? 모빌. 오케이. 이 주거니 받게 해야지. 그러니까 모빌 보면서 이걸 만지려고 이래 할 때 저게 뭔지도 모르고 올라가는 이 손이 내 손이 저걸 만지려고 한다 인식이 없어. 그냥 저것과 같아. 뭔지 모르지만 이게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손이라고 알지만 어린아이는 뭐냐면 내 손 하는 게 없어. 육체와의 동일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뭔지 모르지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움직였다가 그쳤다가 소리가 들렸다가 소리가 나타났다가 매일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가 이걸 잡을 때 이 아이는 뭐냐 엄마가 내 손을 잡는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분별도 있으니까 뭔가 감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어떤 것도 없단 말이죠. 자기와 분리된 어떤 존재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는 동일시가 없어요. 나가 아니라고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여기서 하나씩 뭐냐면 이름이 붙고 엄마가 이제 오셔가지고 저는 기태야. 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뭔지 몰라. 뭐 부르는데 뭔 자기한테 부르는 건지 몰라. 그냥 하는데 그냥 자꾸 어떤 눈동자가 와가지고 날 보면서 기태야. 이 기태야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동일시 되는 기라. 저 사람이 뭐 부를 때 자꾸 이쪽으로 눈이 올 때 자꾸 우리가 입술이 하면서 기태야 같은 소리 들리는구나. 이래가 이제 뭐냐면 기태야 하면 내가 딱 반응하네. 이름과의 동일시가 나타나거든. 이러면서 뭐냐면 또 니는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 딸 하면서 딸이 되고 자기가 여자가 되거든. 자기가 여자가 되고 그리고 뭐냐면 많은 경험 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등에서 자꾸 보이는 이게 내 몸이다. 이 점점 그렇게 돼버려요. 무한한 존재가 한계 없는 존재가 점점 뭐냐면 이 동일시를 통해서 유한한 존재, 한계 있는 존재가 되어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전체 이걸 뭐냐면 본래 면목하기도 하고 이 전부 다 이름이면 본래 면목하기도 하고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이름을 다 붙여요. 근데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도에서는 순수의식이라고 그러거든. 순수의식. 왜 순수의식이냐면 그냥 그 자체이지 어떤 것과 동일시되기 이전 무엇이라 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단지 비추는 그 순수의식인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뭐냐면 이름과 동일시되고 성별과 동일시되고 니는 생일이 몇 날 며칠이고 생일 축하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나타난 그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 육체 이걸 보면서 점점 뭐냐면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과 자주 반복되는 것을 자기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일시가 점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3돌, 4돌 지나고 좀 더 지나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라는 개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나와 너가 구분이 아주 더딘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부모가 막 머쓱하고 야단을 치는 거지. 니는 병식이가 말이지. 만날 뺏기기도 하고 막 끌어온다고.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뭐냐면 너 구분이 없어. 늦는 아이들은 그런 게 있거든. 일찍부터 애들은 자기를 챙기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뭐냐면 점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거하고 학습된 이름들하고 이게 동일시가 되거든. 동일시 되면서 뭐냐면 당연히 이 몸이 나고 이 순수의식 본래 면목 또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워낙 순수하기 때문에 저절로 잘 동일시 돼버린 거야. 자주 이렇게 바라보이고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엉뚱한 것을 자기라고 이기기 시작하는 동일시 시작이거든. 워낙 만약에 순수의식이라는 게 뭐가 있어가지고 어떤 의지나 인기 있으면
자기를 지키고 다른 것과 동일시 안 되는데 이건 워낙 이게 다 말입니다만 워낙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만약에 여기 하나의 가정인데 만약에 이 갓난아기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만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본성, 자기 본래 면목, 그러니까 순수이라 이것이 이 아이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동시에 전체인데 만약에 이 가정을 해보는 거래. 이 순수의식이 이 근원이 자기가 자기를 먼저 자각하면 이게 나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면 다시 나타나고 사라지는 보이고 들리고 이 형상의 동일시가 안 일어나요. 자기가 자기를 본성 자신을 먼저 자각하면 이게 나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절대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하는 것을 어떤 형상과 모형을 동일시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워낙 순수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자기로 이렇게 동일시를 해버려요. 이 동일시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이 순수의식이라. 의식이 의식을 잘못 봤어. 의식을 굴절 현상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자기를 본성이 본성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성이 본성을 깨닫는 자각하는 걸 뒤에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이제 뒤에 얘기를 합니다만 처음에는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건 텅 빈 무엇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다음부터 뭐냐면 자꾸 반복되어지고 들으면서 이름과 동일시되고 딸과 동일시되고 네 생일이 몇 월 며칠이고 생일과 내가 태어났다는 탄생과 동일시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또 뭐냐면 이렇게 점점 자아라는 자아 정체감이 생기면서 이제 나의 것이 생기는 길. 요건 내 끼고 요건 내 끼 아니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서 많은 동일식 그냥 또 동일식을 강화시키는 생각이래. 언어를 배워야 문자를 배워야 생각이라는 게 작동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의 기억을 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까지 기억하는데 3살 이전에는 기억이 안 돼. 왜냐하면 나라는 게 나타나기 이전이거든. 분별심이 생기기 이전이라. 그러니까 이건 기억 못 하는 거래. 못 하는 건데 그 뒤로 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서는 점점 동일시되면 동일시는 점점 더 강화되고 그다음 또 뭐냐면 아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어난 환경,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반복되면서 상처가 생기고 나라는 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과 동일시되는 거죠. 상처와 동일시되고 어떤 자격이 왔을 때 탁 일어나는 반응과 동일시되고 이 인생 전체가 동일시돼. 그래 되면서 뭐냐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어떤 존재고 이게 생각인 줄 모르고 동일시는. 그 다음 또 뭐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유한한 존재고 이게 전부 생각이거든. 실제가 아니라 학습되고 입력된 지식이고 기억이고 생각이래.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나는 언제 죽을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자기 규정이 되면서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볼 때 뒤에 나옵니다만 행위자는 이런 건 볼 때면 내가 본다고 아니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근원이 어디에도 내가 없는데 실제 삶 속의 모든 경험 속에서 내가 없는데 이렇게 동일시되는 이 나가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내가 이제 뭐냐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야. 이래 되면서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방금 얘기한 데 있어서도 내가 태어난 게 아니거든. 우리는 절대로 탄생을 경험할 수 없어요. 태어난 나를 이 어떤 존재를 나라고 믿을 뿐이지. 이게 동일시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동일시의 세월이 저는 61년이거든. 61년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이게 나라고 믿었으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배고픈 게 아니고 숨 쉬는 게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숨 쉬지. 당연히 내가 자고 당연히 내가 깨고 당연히 내가 똥 내고 싶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래. 이런 식으로 동일시가 되면서 보세요. 자기 자신이 아닌 걸 자기 자신이 누구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으면 이 부분을 나타낸 전체 이것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이것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내 있고 보는 거 듣는 거 끓을 때 감각하는 거 설거지할 때 내 손등에 떨어지는 물을 감각하는 거 이거 내가 해요? 우리는 전부 나라고 생각을 해. 자기를 행위자로 여기는 거. 주의 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늘 동일시가 워낙 깊게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니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게 당연히 나고 그러니까 나는 분리된 개인으로 살아가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전하고 남들 어떻게 보고 나를 지켜야 되고 이 고통 속에서 뭔가 평화와 자유를 찾아야 하는 존재, 깨달음을 찾아야 하는 존재,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로 오해했다고. 왜냐하면 분리된 개인이니까 자기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인데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이 바탕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걸 자기로 이겼으니까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서 수없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메마름과 갈증이 끊이지 않는 거래. 그래서 이게 허구였구나를 깨닫게 되면 나는 한 번도 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착각했지. 이게 내가 아닌데 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다고 생각했고 늘 이 바탕은 항상 있었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근데 여전히 자기 동일시 착각이 커가지고 설랑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온 세월이 진리의 바탕에 있으면서 진리를 찾고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구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통일시라는 문제를 한번 좀 더 깊게 천착해 보면 말미암아 가지고 생각의 흑욱, 늘 생각에 속거든.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네 여기 살았으니까. 그 생각의 흑욱, 생각에 그리는 그림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닌 것을 문득에 발견하게 되면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이 바탕이 없으면 어떤 움직임도 이것도 뭐 못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물 한 모금 삼킬 수도 없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거든. 언제나 그것과 떨어지지 않고 살았거든. 사는데 다만 끊임없는 착각과 오해가 이게 나야. 내가 봐. 내가 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아직 부족해. 나는 깨닫지 못해서 이놈의 생각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로 살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통일시를 한번 들춰내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 통일시 속에서도 이건 있었으니까 항상 떠나지 않고 언제나 있었으니까 언제나 어떤 의미로 보면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해 왔었으니까 다만 끊임없는 착각이 나를 사로잡았어. 착각이 일으킨 그 그림과 이미지가 난 줄 알고 거기에 속았을 뿐이지 언제나 나는 나로 존재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착각을 내려놓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면 잃어버린 적이 없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고향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가 나가 되면 이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되면 이 나의 진짜 나죠. 순수의식 이 바탕 이 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자유예요. 내가 자유라. 내가 해탈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도고 내가 깨달이고 내가 사랑이고 내가 만족이에요. 내가 행복이라. 내가 재미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나의. 이게 나를 망각했으니까 까마득히 잡혀지고 내 눈에 바라보고 감각되는 것이 그 자기 돈이 됐으니까 저게 속아가지고 늘 나로 존재했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기 아닌 것으로 그래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요 대목에서 뭐냐면 이 통일시의 과정을 이렇게 들춰 봤던 것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리나 도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걸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 따로 계시잖아. 여기 있다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거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 다른 건 어쨌든 간에 도나 깨달음이 뭐냐면 어떤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뭐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행법을 통해 가지고 신랑은 어떻게 이루고 도달하고 성취해야 할 그게 아니에요. 그놈의 생각 때문에 뭐냐면 여기 있는 도를 놓치고 오늘 엉뚱한 데 가거든. 수행하기 전에 벌써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 도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약간 이 첫 번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한 번이라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는지도 몰라. 내겐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이 당연하지 않은 일도 몰라. 내가 왜 그렇게 늘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갈증, 내 목마름이 왜 끝나지 않았을까? 뭔가 채워야 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착각이었던지도 몰라.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깨달음을 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깨달음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늘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똥 싸고 오줌 누고 걷고 차 한잔 마시고 하는
이 일상의 삶,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이 현재의 경험, 여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주목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늘 되풀이해 왔던, 그래서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 여기에 주의를 좀 기울일 수 있다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이걸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딴 걸 봤기 때문에 눈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불어오는 바람이 피부를 스치면서 시원한 느낌이 오는 이 느낌에 주목을 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설거지를 할 때 떨어지는 수돗물 소리, 그 소리와 이 손등에 닿는 감각, 그리고 그릇에 달그락거리는 소리,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진리는 여기 있거든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진리와 우리가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항상 붙어 있었거든. 다만 끊임없는 착각이 계속 일어나서 내 눈길을 딴 데로, 내 과거로, 내 생각으로, 나는 어떤 존재야, 여기에. 아,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난 왜 난 이렇게 불안할까? 이 생각에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타내진 그림과 동일시되고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물결에 관심을 가졌지, 이 물결이 나타난 자리, 이 물이지, 그죠? 둘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해하게 되면 이 아무것도 아닌 숨쉬고 문득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또 뭐냐면 어제 무슨 소리고 저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예? 놀랐다고요. 놀랬죠, 그죠? 맞아. 그러면은 이 점에서 또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부터 다 말씀을 드렸는데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를 이래 들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햇빛 좋은 날 요렇게 비추면, 그래서 초점이 딱 맞으면 여기에 종이가 타고 구멍이 나고 어떤 일을 벌이거든요. 전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이 초점 맞으면. 그래서 첫 번째 요걸 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너무나 익숙하게 젖어버린, 그래서 조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이 몸은 나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거기에 아니 그렇지 않다, 그게 전혀 엉뚱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통일시한 것이다, 그칠 수 있다, 그런 어떤 의문표 하나를 달아드리고 달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 물음표 하나 달리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세심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 이건 내가 아니라 그러는데 하고서 나는 현실의 경험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촉각을 세우고, 어디를 주목하느냐? 지금 여기의 경험. 늘 해왔는데 내 관심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지 않았던 지금 여기의 경험. 이게 진리를 다 드러내고 있다고요.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자유와 평화와 완전한 만족, 여기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여간 엉뚱한 걸 나라고 여겼구나 하는 생각 하나 불러 일으켜 드리고 싶었고, 그렇다면은 엉뚱한 것과의 동일시가 끝이 나면 그럼 난 뭐지? 진짜 나는 무엇이지? 이게 이제 그 의문 하나에서 찾아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비록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렇게 열리면 이제 찾아 들어가는 길이 쉬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행위자로 이기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나와 나 아닌 것이 구분됐다는 게 조금씩 눈치챘으니까, 아니 나라는 게 이 흠하기 그지없는, 늘 변화하고 무상하기 그지없는 생각 속에나 있는 존재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생각하면 내가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없고, 이게 나야? 이런 어떤 이 분노에도 좋고 약간 이런 의문 하나. 그래 되면 이제 뭐냐면, 요래 되니까 이제 요게 내니까 당연히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는 것도 내고, 듣는 것도 내고, 걷는 것도 내고, 하는 것도 내고, 생각도 내가 하고, 감정도 전부 나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능불기오와, 다만 능이 나다 하는 한 마음만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열반의 진리 음식으로, 깨달음의 진리 음식으로 언제나 배부르리. 이제 그걸 한번 찾아가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돼.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돼. 뭐 수행하고 필요 없어. 다만 여기 있는 걸 내가 못 봤던 건데 한번 봅시다. 예, 아까 요거 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요게 변화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도 요건 보인단 말이죠. 질문 드려볼게요. 요걸 누가 봐요? 누가 보죠? 내가 본다 이래 되거든. 행위자예요. 내가 행위자로 이러는 거. 요게 내가 본다가 되면 전부 다 나타납니다. 듣는 것도 내가 듣고, 밥 먹는 거, 배고픈 것도, 숨 쉬는 것도 내가 숨 쉬고. 이게 좀 기가 막힌 일인데. 근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자, 보려고 해서 봐요? 안 그냥 보려고 해서 이게 안 보여요? 다 보이거든요. 눈만 뜨면 세상이 다 보여요. 귀만, 잠만 깨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들려. 내가 듣고 싶건 말건, 뭐, 비행기 전부 들린다. 그냥 들리거든요. 그냥 보이고. 냄새도 내가 보고 싶어서, 맡고 싶어서 해요. 억수로 싫은 냄새가 확 나타나요. 역겨운 냄새가 나타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난 걸 어떻게 해. 근데 우리는 착각적으로, 역겨운 냄새. 요건이 주체가 누구냐? 나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에 전부 내가 한다고 느끼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문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하면서 늘 이 의문이 있다가 문득 보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더라. 그냥 내가 본다 하기 전에 다 보이더라.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점점 깊어지고 커져가는데, 성경 말씀에 너희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걸 가리키는구나. 이 진리의 세계가 처음에 설핏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점점 커져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전부 우주 전체를 집어삼키는데, 어쨌든 간에 가만히 보면 내가 보는 게 아니거든.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요. 눈만 돌리면 다 나타나거든요. 본다, 보인다라는 개념 똑같은 건데, 나타난다라고 보면 나타나. 근데 이거 보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쑥 나타나고, 이 나타나고, 이런 나타나고. 이거 너무 경망스럽나. 본다, 안 본다 이전에 나타나거든요. 요때 이 몸이 내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가에서는 뭐냐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생각하지 마라. 분석하지 말고 사유하지 마라. 모두 어떤 생각이 제일 처음에 이제 방법이 그런 건데, 언제 콱 이렇게 막힐 때 도대체 모르게 이해도 안 되고 생각 안 될 때 문득 드러난다. 이거 선가의 방법이에요. 선종의 방법인데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좋은 능력 가운데 뭐냐면 우리를 어떤 그 흑우 속으로 끌고 들어간 생각, 이 생각도 좋은 도구거든요. 사색과 사유하는 거. 이게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이 사색과 사유를 통해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어떤 도구를 우리는 경홀히 할 필요 없는 기라. 선가의 경향을 가진 사람은 성향을 가진 걸로 가고, 예를 들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현재의 경험, 우리가 늘 하는 경험을 보면 분명히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타나거든요.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에 나타나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소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한 번 더,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소리는 엄연히 들리거든요. 생각이 하지 않고도 분명히 보이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경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보이지 않는데 보여. 나타나. 내가 듣지 않는데 소리가 나타나. 요거 나타난다는 데 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리가 저기 들리는 줄 알았더니 저기 들리지 않더라. 여기서 들리더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깨달음의 순간에, 제가 들었는데, 깨달음의 순간에 뭐냐면, 이렇게 설법을 듣다가, 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늘 바깥으로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환이 탁 오면서 첫 번째 감각이 뭐냐면, 어떤 분이 옆에서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렇게 치고 있는데, 분명히 내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무슨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전까지만 그랬는데 문득 보니까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저 손가락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약간 이런 어떤 전환이 오거든요. 전환이 오면서 이게 하나의 삶의 어떤 전환의 포인트가 되는데 또 하나 메인과 마찬가지래요. 우리 맛보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저 해능대사하고 도명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얘기했던 게 문득 도명이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에 뭘 알았느냐 물었을 때 도명이 뭐라 했냐면 물을 마시면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따뜻한 걸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자, 이때 따뜻한 물 마시면 누구나 따뜻한 줄 알고 차가운 물 마시면 누구나 차가운 줄 알거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내가 찹다, 내가 행위자는 거예요. 내가 물 마신다 이래 되는데 조금만 주의를 보면 나하고 상관없이 이런 감각이 탁 나타나. 이 혀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한 소식을 이렇게 덕거리 할 수도 있지만 내 일상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주의해 보면 조금씩 이 분별심이 사라져요. 내가 저 물을 마신다. 저 물의 차가워 뜨뜻한 정도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내가 느끼는 거고 주의를 기울여 보면 정말 오묘한 걸 느끼게 되는 게 차가운 게 물에 있지도 않고 혀에 있지도 않고 내가 느꼈던 것도 아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곳에 감각이 툭 나타나는 거래요. 이게 정말 그렇거든요. 늘 그랬어. 근데 왜 이걸 놓쳤냐면 당연히 내가 물을 마신다. 여기에 다 속아본 거래요. 이 일상의 진리의 현현. 여기 물이 보이고 컵이 보이고 이거거든요. 이게 나타나고 설거지할 때 달가락거리는 소리 그게 진리의 소리예요. 모든 만물이 슬퍼한다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런 건데 다시 한번 돌아오면 물을 마실 때 그냥 이렇게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 현재의 경험. 거기 보면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하는 게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몸이 난가 하는 의무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쭉 생각을 사유를 한 게 뭐냐니까 이 정교한 뇌의 구조, 이 정교한 수종체의 이 정교한 귀의 이 심장 박동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 또 뭐냐면 이 무슨 림프관이니 무슨 이렇게 신경계 그리고 또 뭐냐면 나는 그냥 밥 먹을 뿐인데 이 소화를 다 시키고 또 뭐냐면 이게 나는 그냥 물 마셨을 뿐인데 약간 이렇게 오줌이 나오고 내가 오줌 누나 내가 숨을 돌리나 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게 있고 이걸 나라고 여긴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24가지인데, 어이구, 이거 내가 싫어, 이거?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나라는 게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기라. 이게 어떻게 나야? 이 손톱을 내가 키우나? 수염을 내가 키우나? 응? 아니, 근데 또 뭐냐면, 나는 좀 이렇게 이거 농담이니까 농담. 이 머리카락을 내가 자라게 하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작용들이 일어난 걸 맹목적으로 나라고 여겼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가 아니라 조금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문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막연해지고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다가 다가오니까 뭐냐면 내가 아닌데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닌데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이게 보이니까 뭐냐면 나가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안 보이고 그냥 이게 나는 무엇이 아니다가 조금 더 깊게 들어오면 보는 자가 나거든요. 보게 돼요. 그냥 나는 행위하는 자에서 보는 자로 배경으로 물러서게 되거든. 그러니까 보게 된다고.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와 같이 널브러져 있어 진리가. 다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렇게 도명으로 돌아와가지고 도명 문을 마실 때 따뜻하다 요 느낌을 가만히 보면 혀에 있지도 않고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구나를 알게 돼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 뭐라고 딱 거지. 아까 어떤 분은 자판기 소리가 저기서 들리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내 안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도 맞고. 근데 내 안이다라는 게 전체로서의 나를 자각하게 되면 굳이 표현하자면 그게 이제 내 안이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안 와도 돼요. 안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다 다르긴 한데 이게
그냥 이 따뜻한 맛, 이게 하나가 굉장히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감각하게 되면서 바이린 케이티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브로콜리의 맛, 브로콜리의 맛,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진실을 가리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Once more again, please. 브로콜리의 맛,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진실을 가리켜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우리는 보통 내가 먹으니까 브로콜리 맛있는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경험을 가만히 보면 이 맛이 브로콜리에도 있지 않고 혀에도 있지 않고 내가 맛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브로콜리라는 이 단순한 맛이 금방 먹고 사라져버린 이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거든요. 전체에서. 이거는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아니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드러나게 돼. 이건 습관이었다. 단순한 습관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한번 감각이 되면 소리 들리는 것도 저 오토바이 소리도 지나가는 시끄러운 저게 아니에요. 저 모양과 형상, 빛깔, 소리 모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요. 맞아요. 내 안에. 내 안인데 이때 나는 뭐냐면 전체 이 개체로서 내가 아닌 굳이 표현하자면 이걸 뭐냐면 바탕이라도 좋고 근원에도 좋아요. 설거지 할 때 이 수돗물 떨어지는 소리 이것도 저기 있는 수돗물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저 형상도 세수할 때 머리 감을 때 이 감각이 머리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이것의 춤이라 이것의 드러남이고 모든 것이 그래요. 여기에서 이 몸도 나타나고 목소리도 나타나고 이 움직임도 나타나고 이 봄이라고 하는 이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요 주의를 현재의 경험에 기울이는 것으로 이건 언제나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서. 우리 모두한테서. 언제나 이게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니까. 항상 여기 있어서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경험하고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듣고 모든 것이 이것이었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늘 여기 있었으나 나라고 하는 통일시 하나가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나타난 모양의 저건 뭐다 저건 뭐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 근본을 놓쳤는데 자신을 행위자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내가 하는 생각을 가만히 보면 조금만 주의해 보면 내가 생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따뜻한 물을 마실 때 그 따뜻한 감각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감각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 몸이 문득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면서 짹짹 우는 그 새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하나의 바탕이에요. 생각이 나타나는 이게 감각이 나타나고 모양이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나는 이것 이 바탕이거든. 여기서 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통일시대으로 말미암아서 내 감정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 현재의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건 착각이고 이건 진실이니까. 진실이 착각을 이겨요. 이 한번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 속에서나 나타나다 사라지는 이것이 언제나 있고 변함없는 여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부주의하고 관심을 여기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없는 듯이 됐을 뿐이지. 조금만 기울이면 이것만이 진짜고 나타난 것, 경험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이 나타난 이전의 자리 또는 이 모든 것을 비추는 이 바탕, 배경,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이것을 빛이다 뭐다 표현할 뿐이지. 그리고 또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저게 이게 조금 더 공부가 깊어지면 또 한 번에 비얘기를 하는 게 저 건물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이 몸도 감각이 되어지고 밥맛도 있고 뭐 모든 것이 실제로 있던 거죠. 실체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컵을 만지면 보이잖아요. 만져지잖아요. 분명히 실체란 말이지 이게. 따뜻한 감각이 느끼고 딱딱한 정도가 느껴지고. 근데 요 모양 요 인체로 요게 비었다는 걸. 이건 실제가 아니라는 걸. 마치 꿈과 같고. 이 진짜 맞아요. 우리가 감각하는 뭐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잠깐만 봐. 생시라고 하는 요게 진짜 맞죠. 생시라고 하는 요것도 좀 뭐냐면 요 있는 듯 실제 하는 데 보이는 요대로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감각과 기억과 여러 가지가 이 마음 바탕에서 나타낸 요 보이는, 이걸 세 개라고 봅시다. 요 보이는 감각되어지고 실체감 그대로 공이라 비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육체도 비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발견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뭐냐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환이라는 걸, 헛개비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 그 어떤 것에 대한 집착도 사라져요. 나는 영원한 존재니까. 하여간 그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말하자면은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모든 고통과 갈증과 괴로움이 다 끝이 나요. 본래의 내 자리를 찾은 거죠. 이거는 항상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얘기하다 보니 그런데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여기는 것, 다른 어떤 것들과도 명확하게 구별되는 어떤 존재라고 여기는, 이것도 뭐냐면 생각이 일으킨 거거든. 실제는 그러니까 오직 실제 하는 것은, 이걸 이제 표현하자면 모든 것들이 나타난 감각이든 생각이든 빛깔이든 형상이든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 배경, 바탕, 이게 나거든. 여기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시 말하면 나타나는 게 실제가 아니라 있는 듯이 비추는 뿐이지, 비어 있는 거라. 이 텅 비어 있는, 이 어떤 사람은 뭐냐면 텅 빈 허공성이라고도, 왜냐하면 이건 어떤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근데 이것이 있지도 않은 이것이, 없는 것도 아닌 이것이,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것이 희한하게 끊임없는 작용을 일으킨 게 이 우주만상이거든. 생각, 느낌, 감정, 지금 땀이 조금 나는 어떤 이런 감각 전체가 다 우리가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있냐면 이것이 일으킨 거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분리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가 있고 바나나가 있으면 분리됐잖아. 근데 이 꿈과 같이 꿈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는데, 꿈이 뭐냐면 꿈에도 이래 보이거든. 꿈에도 이렇게 드는 내가 있고 꿈이란 말이야. 그런데 꿈속에서도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꿈속에서도 사과는 사과고 바나나는 바나나고 난 나지. 분리되어 있거든. 여러 가지 사건 그런 거에서 그 꿈속에서도 자기 동일시 된 어떤 누군가가 있어. 근데 조금만 다른 것들을 보면 전체가 꿈이잖아. 거긴 어떤 분리도 없어. 실체 분명히 땅도 그렇고 기둥하다 넘어지기도 했고 사과도 맛있고 사과도 먹었고 꿈속에서 분명히 먹고 마시고 다 했다고. 근데 깨보면 하나도 없어. 이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에 이걸 성품 자리를 이렇게 좋고 뭐라, 이것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요술처럼 작용하는, 끊임없는 작용 없는 작용으로 펼쳐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 된 건데, 그 전체가 뭐냐면 우주 전체가,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되죠. 나는 이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나가 아니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나다라고 표현해. 이게 참 오해 소지가 많은 표현이긴 한데, 매력적이긴 하나 사람들에게 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그런 필요 없고, 하여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까지 뭐냐면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 엉뚱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이게 그 엉뚱한 것이 아닌 진짜 자기는 뭐냐면 이렇게 구분되거나 한계되거나 형태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부분들을 가능하게 한 전체 바다, 비유를 하니까 또 그래 되는 건데, 어쨌든 그와 같은 이 자신을 알게 되면 이 모든 망상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면서 비로소 동일시로부터의 해방, 그 자유가 뭐냐니까 진짜 자기로 돌아와서, 돌아오면 그 어떤 것도 아닌데 요게 나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이 한계가 사라지거든. 이 분별이 사라지거든. 사라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 괴인에 있어요. 근데 다만 달라진 건 외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아는 거죠. 분리가 없는 전체에서 자기를, 말하자면 그 감을 먹을 때 감 맛이 내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모든 순간의 신비와 기적을, 이 눈부심을 하나하나 누리면서 이 형태 없는 전체가 펼치는 이 기가 막힌 춤, 공의 춤 캐도 좋고, 이걸 하나하나 다 누리면서 누리는 자도 없고 누릴 대상도 없지만 표현을 이렇게 해보면 비로소 자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주제를 가지고 통일시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요 단순한 하나를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 구체적으로 일상의 경험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기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언제나 여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계된 구분된 요 내가 아니라 이것을 비추는 이전의 나.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감각이 일어나는 자리, 모양이 나타나는 자리, 소리가 들리는 자리. 이게 나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애서 봤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이렇게만 드리고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